안녕하세요. ETS 스토리 리딩 아나나 강사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지금 ETS에서 드디어 토익 기본서를 출간했어요. 저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ETS에서 직접적으로 출제 기관 자체 내에서 만든 문제들이다 보니까 저도 미리 살펴봤지만 정말 너무 좋은 문제들이 많아요. 여러분 꼭 이 책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할 일 없도록 꼭 꼼꼼히 공부해 주시고 그 안에 나와 있는 출제 포인트들이라든가 문제를 꼭 전부 풀어보함으로써 토익 시험을 꼭 준비해서 고득점을 맞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연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 첫 번째 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은 페이지 22페이지를 한번 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각각 ETS에서 출간한 문제들과 함께 여러분을 어떤 식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될지 함께 포인트 잡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출제 공식 1번입니다. 먼저 명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명사라는 게 뭐예요? 문장 속에서 명사가 뭐 하는 납니까? 일단 우리나라 말로 생각해도 그래요. 명사는 늘 주어나 목적어 또는 보어 자리에 나온 나이가 명사입니다. 안쌤은 영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서도 안쌤도 명사, 영어도 명사죠. 이렇게 안쌤도 주어 자리에, 영어를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 자리 또는 보어 자리에 쓰이는 게 명사예요. 자, 근데 이 명사라는 아이가 주어나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입니다만 명사계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라는 게 단순하게 명사인 토익 명사, 서류 명사, 노트 명사 이런 것만 명사가 아니에요. 명사는 5가지 종류나 있습니다. 자, 명사가 누가 있냐면요. 명사도 명사지만 대명사도 명사고요. 그리고 동명사도 명사고 투부정사 그리고 명사절 접속사라는 것도 명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 자리 밑줄이 나오고 목적어 자리 밑줄이 나오고 또는 보어 자리 밑줄이 나온다면 단순하게 명사, 단순 명사만 이렇게 명사가 주어가 아니라 우리는 투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명사절 접속사도 그 밑줄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 쓰임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명사는 아시죠? 조금 아까도 말했던 서류 또는 토익 이런 게 명사라고요. 그 다음 대명사 보도록 할게요. 대명사가 뭐예요? 말 그대로 대신해주는 명사입니다. 안쌤은 뭐뭐예요? 안쌤은 뭐합니다. 안쌤은 ETS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안쌤 우리는 얘기하지 않아요. 한번 안쌤이 딱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명사, 대신해주는 명사로 바꿔서 she로 바꿔주게 되죠. 자, 그게 대명사고요. 자, 그다음 동명사랑 투부정사도 좀 볼게요. 자, 동명사는 뭐냐면 원래 동사였던 걸 말 그대로 동사였던 걸 명사처럼 써주는 애입니다. 모양은 동사였던 아이에다가 ing를 붙임으로써 우린 마치 명사처럼 쓰는 아이, 그걸 동명사라 그래요. 자, 그럼 저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나라 말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달리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달리다. 근데 그 달리다라는 동사를 마치 명사화 시킨다고 생각해 볼게요. 달리다를 명사로 바꾸면 우리 달리기 또는 달리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동사에다 ing를 붙임으로써 마치 명사처럼 쓸 땐 뭐뭐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우리 표현을 해요. 뭐뭐하는 것. 원래 동사였던 걸 명사로 씁니다. 자, 그럼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보다시피 is가 본동사예요. 항상 본동사 전까지가 전부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is 전까지가 이렇게 다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뭐뭐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동명사는 원래 동사였었기 때문에 뭐뭐하는 것이라고 단순히 쓰더라도 원래 동사였던 성질 때문에 이렇게 마치 목적어를 데리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게 목적어를 가지고 다니는 명사, 그게 동명사입니다.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요?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자, 그 다음, 자, 투부정사 쪽으로 가볼게요. 자, 투부정사라는 건 일단 to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투부정사 구라는 걸 만들어내는데요. 자, 이렇게 투부정사 구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부정사라는 말을 풀어볼게요. 부자는 아닐 부자예요. 정자는 정할 정자고요. 사는 품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품사가 정해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품사가 정해있지 않대. 뭔 말이요? 품사를 여러 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라는 아이는 여러 가지 품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치 명사처럼도 썼다가 형용사처럼도 썼다가 부사처럼도 썼다가 이렇게 저렇게 왔다리 갔다리 쓴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더 자세한 건 이제 투부정사 할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투부정사 또한 명사처럼 사용 가능하다고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동사였던 걸 명사로 바꾸는 아이. 다시 말하면 동명사랑 비슷한 아이입니다. 동사였던 걸 명사로 바꾸는 아이.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요? 뭐만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 동명사도 원래 동사였던 걸 명사로 바꾸는 바람에 마치 동사처럼 이렇게 목적어를 가지고 다닌다고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to 부정사 또한 명사로는 사용하지만 to 부정사 뒤에 동사 원형을 쓰지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쓰지만 뒤에 이렇게 마치 목적어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명사, 뭐만은 것이라고 쓸 수 있는 명사 2개, 동명사도 있고 to 부정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자, 명사절 접속사라는 게 있는데요. 명사 접속사, 얘는 또 뭘까요? 자, 일단 절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절이라는 거는 주어 동사를 포함하는 문장을 우리는 절이라 불러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문장, 이 긴 문장이 마치 명사처럼 주어 자리에 오고 목적어 자리에 올 때 그때 쓰는 게 명사절, 그리고 그걸 연결한 접사가 명사절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문장을 잠깐 보세요. 마찬가지, 본동사가 어디 있어요? is요. is 있죠? 자, 본동사가 is가 있는데, 자, 조금 아까 쌤이 저 위에서도 얘기했었어요. 항상 본동사 전까지는 몽땅 다 뭐라고요? 주어라고요. 주어래요. 전부 다 주어래요. 근데 주어인데, 주어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요? 명사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명사는 명사인데, 보다시피 이렇게 또 주어 동사인 문장을 이끄는 명사래요. 명사는 명사인데, 문장을 갖고 다니는 명사, 그게 명사절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명사 접사는 이렇게 크게 2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이 있는데요. 그 많은 것 중에 일단 정말 중요한 2가지만큼은 기억해 두자고 쌤이 2가지로만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대시라는 것도 what이라는 것도 우리는 명사 접수할 때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해요. 둘 다요. 근데 약간 쓰임이 달라요. 뭐냐면 대시라는 아이는 주로 뒤에 완벽한 문장을 수반해서 이끌고 있고요. what이라는 아이는 주로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어서 우리는 뭐뭐라는 것이란 의미로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먼저 여기까지가 주어네. 주어는 무조건 명사야 해. 명사는 명사인데 보니까 밑줄 뒤에 주어 동사, 절을 이끄는 명사야. 그럼 명사절 접속사네요. 명사절 접속사 중에서 what과 that 중에서 뭐뭐라는 것이라는 의미의 what과 that 중에 밑줄 뒤에 보니까 주어, we, receive 동사, such a very good feedback, 목적어까지 완벽한 문장이 나왔죠. 완벽한 문장을 이끄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that이라는 아이라고요. 그럼 정답은 여기선 that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조금만 명사를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일단 명사는 뭐 하는 아이다?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아이다. 주어 자리 밑줄, 목적어 자리 밑줄 또는 보어 자리 밑줄이 나오면 그땐 명사가 정답이 되겠다. 근데 명사에는 5가지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가 몽땅 다 후보가 되는 겁니다. 일단 명사, 그리고 대명사, 그리고 동명사, 투부정사, 그 다음에 명사절 접속사까지요.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명사와 대명사는 조금 아까 언급했던 거고, 동명사와 투부정사는 원래 동사였던 걸 명사로 바꿨기 때문에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마치 동사였던 걸 바꿨기 때문에 동사처럼 목적어를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목적어를 가지고 다니는 명사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명사절 접속사는 명사인데 뭘 가지고 다니는 명사요? 문장을 데리고 다니는 명사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우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십시오. 체크업 테스트 페이지 23쪽입니다. 자, 앞에를 보시면 is라는 동사 보이시죠? 자, 동사가 나왔어요. 쌤이 아까도 말했지만 동사 앞까지는 몽땅 다 뭐라고요? 그렇죠. 동사 앞은 몽땅 다 주어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주어입니다. 그럼 주어려면 무조건 명사가 나오셔야겠네요. 자, 일단 명사가 절대 될 수 없는 D번, retain은 버릴게요. 동사가 이미 있는데 어떻게 동사가 또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자, 그 다음 명사가 있어요. 명사가 이미 있는데 저 뒤에 또 명사가 또 튀어나와요. 어떻게 명사 뒤에 명사가 이렇게 또 같이 또 나오겠습니까? 자, 우리가 복합 명사라는 건 있습니다만 그런 쓰임에서만 쓰입니다. 예를 들면 등록, 양식, registration, form 이렇게 말이 되는 것들은 사용 가능하지만 절대 명사 뒤에 또 다른 명사가 더 튀어나올 일은 없어요. 자, 그러면 A 정답이 될 일이 없겠죠?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B번 한번 집어넣는다고 쳐볼게요. 집어넣으세요. 자,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 딱 들어갔어요. 자, 그럴 때 명사처럼 쓰인 거죠. 주어니까요. 그때 투부정사 주어 자리에 쓰이면 명사면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뭐만은 것이라고 해석하고요.
아, 그리고 투부정사가 뒤엔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마치 그 동사 원형에 대한 쓰임, 원래 동사였던 성질 때문에 모두 갖고 다닌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목적어도 가지고 다닌다고요. 그러면 해석 한번 해볼까요? 생산적인 노동자들을 보유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어려움이에요. 말이 딱 되네요. 그죠? 다시 한번. 자, 명사는 명사인데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명사인데 명사 중에서도 목적어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명사 누구다? 그렇죠. 투부정사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동명사도 그럴 수 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 자리에 만약에 retaining 있었다면 그것도 정답의 후보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걸로 넘어가셔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들어와 볼게요. 자, 3번 문제 보시면 자, 본동사 찾아주세요. 본동사 어디 있나요? 그렇죠. will be가 본동사예요. 자, 이미 동사가 있는데 동사 또 쓸 수 있나요? 안 된다 그랬죠. 동사 쓸 땐 절대 동사가 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A, B 버리고요. 안 되십니다. 자, 그 다음 C, D 중에서 자, 우리 C번 approved 같은 경우는 과거 동사로 쓸 수도 있고요. 일단 과거 동사라면 절대 동사있기 때문에 동사로서는 사용 불가겠고 또는 승인된 이란 뜻에서 형용사처럼 쓸 수도 있기도 해요. 하지만 자, 지금 밑줄 딸랑 있어요. 딸랑 있냐고요? 뒤에 오브 있잖아요, 쌤. 오브. 자, 우리 오브, in, at, on 같은 걸 전치사라고 부르는데요. 자, 전치사 뒤에 있는 전치사와 함께 명사를 우린 전명구 또는 전치사구라고 불러요. 항상 전치사구는 문장 속에서 거품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전치사구는 늘 묶어서 문장 속에서 버려도 돼요. 마치 문장 속에서 거품처럼 꾸며주려고 수식적으로 표현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묶어서 그냥 버려주셔도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밑줄만 딸랑 있는 겁니다. 자, 밑줄만 딸랑 있을 때 주어 자리 뭐 쓴다고요? 명사 들어가겠죠? 그럼 정답은 명사인, approver, 승인이란 뜻의 명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다음 이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겠습니다. 자, 출제 공식 2입니다. 자, 이번엔 동사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모든 문장 속에는 주어가 있다면 동사도 있어야 돼요. 항상 모든 문장의 동사는 절대적으로 본동사가 하나 존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문장 안에는 한 동사가 존재해서 우리는 문장이라는 걸 이루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동사, 본동사는 꼭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동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누가 있느냐? 자,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저렇게 동사라는 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렸을 때 배웠던 거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가볼게요. 약간 초딩스러워요. 우리 비동사 모르는 사람 아마 요만큼밖에 없을 거야. 만약에 모르겠더라도 지금 생각이 잘 안 나. 그래도 여기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그때를 상기시켜 볼게요. 자, 비동사라는 거 3개 누구 있었죠? 그렇죠. am이라는 것도 있었고 is라는 것도 있었고 are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제 기억나세요? 자, 요 중에서 am과 is 같은 경우에는 자, 과거형으로 바꿀 때 우리 was라는 아이로 바꿉니다. 그렇고 are라는 아이는 과거로 바꿀 때 우리 were라는 애로 바꿔요. 기억나세요 이제? 자, 그 다음 일반 동사 할게요. 아우, 너무 많아요. 저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웬만한 먹고 자고 있고 공부하고 자습하다, 숙제하다 등등등 뭔가 행위를 표현하는 애들 전부 다 일반 동사들입니다. 그 일반 동사들을 어떻게 갖다 탔어요? 자, 일단 일반 동사 중에서도 토익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는 work란, 일하다라는 동사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work란 동사가 딱 있어요. 자, 우리 지금부터 스위치라는 걸 잠깐 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위치라는 게 뭐냐면 주어와 동사의 수를 일치시켜주는 거예요. 주어가 단수주어면요. 동사도 단수가 하는 단수동사가 나오셔야 되고요. 주어가 복수라면 동사도 복수가 하는 일이 나오셔야 돼요. 자, 만약에 주어가 한 명, 한 개짜리가 나온다 치면 우리 비동사 is를 씁니다. 근데 여러 명 또는 여러 개가 나오면 동사 are를 사용해요. 이걸 단수주어, 단수동사, 복수주어, 복수동사라고 표현한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다시 단수주어 하나짜리예요. 예를 들면 book 한 권입니다. 그럼 is란 단수동사 나오죠. 근데 복수 여러 권이 나왔어요. 그러면 복수동사 a가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반 동사는요. 자, 일반 동사 이렇게 딱 있어요. 자, 주어가 딱 봤더니 the company 한 개짜리예요. 한 명, 한 팀, 한 개. 자, 요 한 개면 반드시 단수동사 나와야 되겠죠? 자, 근데 work 저거 단수동사인가요? 자,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자, 일반 동사 주어가 만약에 단수주어면 동사도 단수동사여예요. 항상 단수동사는 뒤에 뭘 붙인다? s를 붙인다. 그죠? 그러면 s, works를 붙여서 우리는 단수동사를 만들어냅니다. 단수동사. 그럼 얘는 복수동사가 되는 거고요. 근데 쌤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요 어디선가 복수가 s가 붙는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명사요. 우리 학생들 헷갈리는 경향을 보면 명사랑 동사를 자꾸 하셔요. 예를 들면 명사는 단수일 때는 어북, 더북 이렇게 단수로 표현하고 복수일 때 s를 붙여요. 여러 권, 북스 이렇게요. 다큐멘트 이렇게요. 근데 동사는 단수에 s 붙어요. 그리고 복수에 안 붙습니다. 그러면 동사랑 명사는 반대인 겁니다. 반대요. 다시 말하면 주어가 the company 단수네요. 한 개짜리 단수. 그럼 동사는 works 이렇게 붙고요. 딱 보니 동사가 주어가 companies 이렇게 복수예요. 그럼 동사에는 안 붙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조동사는 뭐예요?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준다는 의미의 도와줄 조자를 쓰는 동사를 도와주는 아이들을 조동사로 합니다. 조동사는 will도 있고 can도 있고 would도 있고 will도 있고 will도 말했네. 다시 should도 있고요. must도 있고 이렇게 must, should, will, can 같은 동사들을 우리는 조동사라고 불러요. 이런 조동사들은 단순하게 동사를 이렇게 도와주는 아이들이라서 동사를 도와주되 반드시 절대적으로 늘 뒤에는 동사 원형만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조동사들이 윗줄 딱 나오면 스위치 시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조동사들은 무조건 동사 원형 딱 고르는 게 그게 스위치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이게 동사고요. 자, 그 다음 준동사라는 것들이 있어요. 자, 준동사는 절대로 동사로 쓸 수 없어요. 우리 아까 봤던 to 동사 원형 있죠? 그걸 to 부정사라 부르고요. 동명사, 동사에 ing 붙은 걸 동명사라고 한다 그랬어요. 요 아이들, 이런 걸 준동사라 하는데 동사절의 밑줄이 나왔을 경우 to 붙은 아이, ing 붙은 아이 절대 동사로 사용 불가합니다. 그럼 동사절 밑줄 딱 넣으면 ABCD 중에 to 버려, ing 버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준동사들, to 부정사나 동사 원형에 그 다음 to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to 부정사나 동사 ing 붙은 동명사는 절대로 동사로 사용 불가하다. 그래서 무조건 딱 동사절 밑줄 넣으면 걔네들은 버릴 것.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지우고 이제 다음 것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자,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늘 문제를 풀 때는, 동사 문제를 풀 때는 쌤, 그게 동사 문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왜 몰라요?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ABC를 딱 보면 T가 딱 나요. A번을 봤더니 will work, B번을 봤더니 is working, C번을 봤더니 was worked, D번을 봤더니 have worked 이렇게 나왔어요. ABC를 보니 몽땅 다 동사예요. 그럼 누가 봐도 동사 문제인 거 알겠죠? 자, 동사 문제가 딱 출제가 됐을 땐 늘 세 가지를 염두에 두세요. 항상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하나씩 따져가셔야 합니다. 늘 수, 태, 시제의 순으로 보셔야 돼요. 제가 그걸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수태, 시제 앞으로 계속 여러분하고 문제를 풀어가면서 계속 강조할 건데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이 요 하나 때문에 이 수태, 시제를 맞추지 않은 걸로 많이들 오답으로 정답을 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 왜 그렇게 수태, 시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스위치는요 절대적이에요. 예외 없어요. 절대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 조동사 뒤면 무조건 동사 원형. 요게 딱딱딱 절대적으로 먹혀 들어갑니다. 하지만 태일치나 시제일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외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해석적으로는 하는 건데 된 게 정답일 때도 있고 되는 건데 하는 게 정답일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석적으로 풀다 보면 또 꼬이고 막 내 마음대로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오답적으로 여러분이 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절대적인 100% 확률 가진 스위치부터 버려서 탈락시키는 겁니다. 안 되는 걸 버려 나가시고 그 다음 남은 것 중에서 그리고 태에 접근하셔서 또 오답을 줄여나가시고 그 다음 시제로 넘어가셔서 마지막으로 정답을 고르시면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더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항상 수, 태, 시제 일치를 시키자 해서 스위치는 조금 아까 쌤이랑 같이 언급했습니다.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 단수면 비동사 is, 복수면 비동사 are, 단수면 일반 동사, 동사에 반드시 s 붙일 것, 동사는 그대로 s 붙이면 안 될 것, 조동사 뒤는 무조건 동사 원형, 이게 스위치입니다. 그 다음 태일치 볼게요. 자, 태일치는 뭐가 있냐면 능동태라는 게 있고 수동태라는 게 있어요. 자, 능동태는 주어가 목적어한 행위를 하는 걸 능동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수동태라는 건 뭐냐면 수동태는 일단 비동사 플러스 pp로 표현하는 걸 수동태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비동사 플러스 pp를 수동태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pp가 수동태라고? 자, 일단 우리나라에는 별로 잘 쓰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게 생소한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하는 건 능동적이에요. 하지만 당하는 건 수동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당하다라고 해석되는 존재를 BPP, 수동태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태로 표현한다 하시면 되는데 근데 쌤 수동태를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위 문장 앞에 집중해서 이 문장을 한번 봐주세요. 자, 그 고객 서비스 팀은 발표했대요. 그 결과를 발표했대요. 자, 생각해보세요. 결과를 발표했대요. 지금 얘네 팀은 이 결과를 발표했지만 결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 얘가 얘를 발표했지만 결과는 발표되어진 존재죠. 발표당한 존재예요. 그럼 수동태를 만드는 원리는 항상 주어는 목적어한테 행위를 하고 주어는 목적어에게 행위를 이렇게 하고 목적어는 늘 그 행위를 당할 거예요. 그래서 저 목적어, 당한 목적어를 주어로 쭉 끄집어 당깁니다. 주어로 쭉 끄집어 당겨요. 왜? 그 목적어는 당했습니다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를 주어 쪽으로 쭉 끄집어 당깁니다. 그래서 결과가 주어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결과는 지금 당한 존재죠. 발표되어진 존재죠. 그럼 되어지다를 표현 어떻게 한다고요? BPP로. 그래서 이렇게 BPP로 were PP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항상 능동 문장을 보면 주어는 목적어한테 행위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목적어가 존재를 해요. 근데 수동태는 목적어를 주어로 쭉 끄집어 당겼죠. 그리고 BPP를 바꿔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목적어를 주어로 가져왔기 때문에 목적어가 이렇게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가 없네. 그러면 맞아. BPP 수동 정답.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먼저 스위치 시켜서 버릴 거 버리고요. 그 다음 TH 시키려고 딱 봤더니 밑줄 뒤에 목적어가 있네. 목적어는 행위를 해야 돼. 능동 정답. 밑줄 딱 봤더니 목적어가 없네. 수동 정답.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어 유무로 문제를 푸는 거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우리 10문제 나오면 9문제 정도가 이게 먹혀요. 근데 한 문제 정도 토익 시험에서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 예외적인 건 수동태 할 때 더 자세하게 다루어지겠지만 반드시 기억하세요. 일단은 목적어 있으면 능동 정답일 확률이 높아. 수동 정답이려면 목적어가 없어야 돼. 이렇게 먼저 기억은 해두십시오. 거의 100% 중에 8, 90% 정도가 이게 들어맞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어 있다면 능동 정답, 목적 없네, 삐삐삐 수동 정답. 그 다음 이제 시제 일치시키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보십시오. 페이지 25쪽을 펼쳐서 자, 주어 가겠습니다. 주어, 어플리케이션 주어 있고요. 조금 아까 쌤이 말했다시피 전사구는 거품일 수가 있고 주어가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must 조동사. 조동사 되면 무조건 동사 원형이라고 했어. 동사 원형 A 괜찮고 B 괜찮은데 C는 원래 형태가 아니네. ed 붙으면 안 돼. ing 원래 형태가 아니네. 안 돼. 중에서 A번 능동태죠. B번 BPP 수동태입니다. 근데 보다시피 밑줄 뒤에 목적어 있나요? 선생님 with라는 뭔가가 있어요. 저거 전치사라고요. 전사는 거품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안 돼요. 목적어 있나요? 목적어는 무조건 밑줄 뒤에 바로 목적어인 명사가 튀어나와야 돼요. 없어요. 그럼 정답은 수동태. B번 정답이 되는 겁니다. 목적 없으면 수동태 정답.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약간 응용된 문제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Parlor Corporation 주어 나왔네요. 자, 단수 주어요. 그럼 단수 동사여야 되죠. A. 동사 원형 나올 일이 없습니다. 왜? 동사 원형이 나올 건 조동사 뒷자리 같은 경우나 동사 원형이 바로 나와요. 그게 아니곤 is, am, are 표현이 돼야죠. 자, 일단 A번은 나올 일이 없고 그 다음 was 괜찮고 will 또 괜찮아요. 조동사는 늘 단수든 복수든 모양이 똑같으니까 괜찮습니다. 그 다음 D, is도 괜찮아요. 단수니까요. 근데 자, 이제 테일치로 넘어갈게요. 테일치로 딱 갔더니 여기 동사 뒷자리에 뭐가 존재해요? operating cost. 목적어가 있죠? 자, 목적어가 있다는 건 목적의 행위를 해야 되니까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정답. 목적어 없으면 수동 정답. 된다 그랬었죠? 그러면 능동이어야 합니다. A, BPP. 수동이죠? 오류. B번. C번은 BPP 없죠? 쟨 능동이에요. 자, D번. B 동사 플러스 PP 있네요. 저거 수동. 그러면 버려. 그럼 정답 누구겠어요? 다 버렸으니 10번밖에 안 남았죠? 그럼 정답은 10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ETS 테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어가 new software이 주어입니다. 그리고 that부터 여기까지 묶어서 어떤 명사 뒤에 who가 나오거나 which가 나오거나 that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린 관계 대명사로 부르는데 이 관계 대명사는 항상 어떤 앞에 있는 선행사라 불리는 명사를 쭉 꾸며주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그냥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것뿐이고 정작 주어는 밑줄, 정작 주어는 소프트웨어고 밑줄은 본동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동사가 될 수 없는 애 버릴게요. to 부정사는 절대 동사 아니라고 했죠? 버리고 ing 절대 동사 안 된다 했어요. 버리고 is 뭐 괜찮네요. 그 다음 to 절대 동사 될 수 없다 했죠? 그럼 또 남는 거 10번밖에 없네요. 그럼 정답 10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본동사가 is가 보이네요. is가 본동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아까 쌤이 말했던 전사구는 거품이에요. 버리고요. 그럼 정작 주어는 the main 밑줄까지가 주어네요. 근데 본동사가 is니까 주어도 단수여야겠죠. 자, A, B, C, D 중에 단수적인 동사 누구예요? 단수적인 주어 누구예요? 그렇죠. A, 단수죠? B, S 붙었으니까 여러 개, S, 복수죠. 그럼 A와 B 중에 is의 단수 동사를 가지려면 단수 주어, 정답은 A, function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기능, 역할이라는 뜻의 function이라는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스위치 시킨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또 밑줄 앞에 must, 조동사 나왔어요. 자,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 자, 동사 원형 아닌 거 버릴게요. 10번 버리겠습니다. 그 다음, 자, 전부 다 동사 원형, 동사 원형, 동사 원형 맞아요. 그 다음 넘어가서 옳지? 테일치 시킬게요. 테일치를 딱 시킬러 봤더니 밑줄 뒤에 목적어 있나요? 선생님 저기 promptly 같은 거 있어요. ly. 그건 부사잖아요. 목적어는 뭐 해야 돼요? 명사여야 돼요. 무조건 명사여야 돼요. 부사여서는 안 돼요. 자, 명사 있나요? 없죠? 그럼 목적어가 없네요. 목적어 없다는 건 능동이었어요? 수동이었어요? 목적 없으면 수동태. 아, 그럼 정답은 수동태인 A번 BPP 아니네요. B번 얘도 BPP 아니고요. D번 수동태인 D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주어 동사와의 상관관계를 보면서 우리는 능동인지 수동인지 그리고 주어가 단수면 단수, 목적어, 동사가 주어가 복수면 복수 이런 식으로 스위치를 시키고 문장을 이끌어 나가는데 자, 문제 푸는 요령 다시 갑니다. 자,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 이렇게 스위치 시켜서 제낄 거 제껴놓고 그 다음 테일치로 넘어가서 딱 봤더니 밑줄에 목적어 있네? 그럼 능동 정답. 목적 없네? 그럼 수동 정답. 그래서 테일치 시켜서 테일치로 제낄 거 제끼고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하나씩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절대로 내 마음대로 눈에 보인다고 해서 시제부터 문제 푼다든가 태부터 문제 푼다든가 이러면 분명히 여러분들 오답을 정답을 할 확률이 높아져요. 절대 스위치 먼저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주어는 명사라는 거, 주어절 밑줄 나오면 아까 말했던 5개의 명사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오늘 정리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복습이 중요하고요. 늘 문제집을 가지고 늘 정확한 시간을 가지고 본인만의 계획을 짜서 공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어휘 문제들, 어휘, 토익 지금 이 ETS에서 직접 보내준, 공수해준 이 문제집에 굉장히 좋은 어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꼭 꼼꼼하게 뒤에 있는 어휘도 같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쌤한테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외치고 있는 거 들려요. 쌤도 열심히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쉽게 알려드리도록 연구 많이 할 테니 여러분도 열심히 복습하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